네,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10월 1일에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발표한 것에 대한 핵심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 내용입니다. 배포 일시가 10월 1일 화요일에 했고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명석 과장, 사무관 박진홍, 최민석, 임유연, 정효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팀장 정형, 사무관 이종민,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손주영 과장, 황기정 사무관님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오후 3시 이후에 보도해달라고 하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 제목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 해서 정부는 10월 1일 화요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첨부하겠다 했고요. 내용을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으로 자료를 보시면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는 전국적으로 안정세인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있다, 이런 내용을 했고요. 9.13 대책 이후 전국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었으며 서울도 11월 2주부터 장기간 32주 하락하였다, 이렇게 이제 잡혀놨고요. 전체적인 이 주택의 전체적인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하면은 이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이 뉴스 이제 신문에는 좋은 아파트만 가격이 올라쳤죠. 이게 속된 말로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직장이 좋으신 자녀들,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다세대 다가구는 거들떠도 보지 않겠죠. 이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정부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되었고, 장기간 하락했다. 근데 뉴스에는 매일 올랐다고, 매덕 올랐다 이렇게 한 거죠. 그건 좋은 지역만 그런 겁니다.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과 상승세 확산으로 강남, 송파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7월 2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다. 전체적인 것은 하락했는데 재건축발은 상승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네요. 주간 상승률 강남 강북 14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프로 보인 것은 좀 자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 거래량은 점차 회복세가 되고 있고 갭투자 이상 거래가 의심 사례가 증가하여 이게 좀 투기꾼들 이상한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 발표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19년 8월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최근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회복세를 이뤘다, 이렇게 되어졌네요. 5년 평균 증감률, 거래량이 지금 3월, 4월 봐보시면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이거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 올라가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아파트 가격 분양으로 할 수 없어서 지금 가장 많은 아파트 세대가 누구죠? 서울에 30대죠. 30대들이 청약으로는 포기해버리고 내가 저축했었던 거 부모님한테 지원받아서 바리바리 싸서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모아서 하여튼 그래서 그 수요가 증가한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 이상거래 현상으로 의심되는 비중이 4, 5월 달에 7% 내외 약 300건, 6, 8월, 9월에는 700건, 9% 정도로 증가했고요. 투기적 수요 등의 필요해서 했다. 그래서 여기 사례로는 차입금 과다, 차입금으로만 거래, 현금 거래 10억 이상, 이게 좀 의심스러운 사정이라고 보고 있네요. 저금리 유동성 고분양가와 불확실성을 맞물리며
시장 기대 심리 가중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의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주택시장에 유입되었다. 경제 불확실성은 지금 정부가 개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라고 뭐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를 뭐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뭐 이제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현실이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19년 7월에 주담대 금리가 2.47%로 통계 집계 1월에 역대 최저치. 그래서 풍부한 대출로 인해서 근데 이것은 금리는 낮췄지만 뭐 LTV, DTI 이거 가중해서 사실은 이거하고 좀 틀립니다. 대출률은 낮았지만은 아파트 대출할 수 있는 것은 막았으니까 사실 이거 현금 가진 자들이 더 한다고 봐야 됩니다. M2 규모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계속해서 뭐 증감하고 있나요? 9월, 10월, 11월, 15, 16, 17, 18 쭉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네요. 19년 7월 뭐 이렇게까지 9년, 10년, 11년, 12년, 14년, 14년, 15년, 17년, 18년이네요. 이게 19년 7월까지 해서 2811조 원이겠죠. 2018년에 2626조 뭐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뭐냐면은 M2 그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증가 안 할 수가 없죠. 증가가 안 하면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그 사회, 그 지역은 망하는 거예요. M2 증가가 안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씩 어쨌든 통화량이 증가해야 우리가 그 거짓화폐, 종이에다 써놓은 거짓화폐를 발행한 순간부터 우리는 무조건 통화량이 조금씩 증가해야 그래야 경제가 선순환 돼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고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고분양가에 대응한 상한제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재건축은 상승세로 재확대됐고요.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의 기대가 심리가 됐다. 그래서 9.13 대책이 안정적인 시장관리 기조 위하여 이상가열 징후에 대한 맞춤 대응 반창 마련 시장 안전세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관계기관 합동회의 점검에서 상시조사 체계. 지금 금액이 분양가 상한제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꿈틀꿈틀하고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칼 빼고 확고하게 지금 나머지 사사분기 동안에 너네들 이상한 짓거리 하면 우리가 계속 봤는데 이상한 거래 너네들 많이 하더라. 그래서 너네들 죽일 거야. 조사에 걸리면 죽는다. 이거 계속 이제 협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금년간 착수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사례, 허위신고 계약, 업다운 계약 등을 함께 점검하겠다. 국토부, 감정원, 행안부, 국세청, 금감위, 금감원, 서울시, 시내, 구청 총 32개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걸리면 너네들 죽는다. 이제 계속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의 8월, 9월 거래 신고 중 과거 합동조사 대상했던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폐법증 의심 사례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 대출 관련 이상거래 사례 증가를 고려하여 차입금액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함께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조사 방식은 이상거래건 소명자료 검토, 당사자 출석을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하면 관계기관 통보하겠다. 하여튼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걸리면 작살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구체적인 관계기관 합동조사하고 계획 일정을 추후에 별도 발표하겠답니다. 계속 뭐랬죠? 협박할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이상한 짓 하지 마 이렇게. 상시조사 체계 운영은 20년부터 실거래 국법 행위 이상거래 등으로 시장 교란 건절과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 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1단계 국토부 조사하고 권한 부여를 더 강화시키려는가 봅니다. 지금도 조사할 수 있는데 이제 국토부들이 수사권까지는 있지는 않으니까 이것을 얼마나 근데 사실상 이게
그 조사를 강화시키려면 강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경찰과 같이 한꺼번에 와서 경찰 한 명만 오고 국토부 직원들 와가지고 다 털어버리면 털리죠. 그래서 털어서 경찰도 자료를 정보를 공유하고 국토부도 정보를 공유하고 뭐 합동조사 해버리면 끝나버릴 거니까요. 2단계는 2020년 2월 21일부터 국토부 감정원이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상 자금 조달 제출 사례, 뭐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어. 서초구 A 아파트는 누구야? 했는데 자기 차입금 하고 임대보증금 해서 샀더라. 이런 사례도 있고 차입금이 과다에 의심하고 있다. 또 서초구 B 아파트 39세, 38세 부부 공동 매수했는데 총 차입금이 어찌고 이게 해서 하여튼 이상하다. 그래서 조사했고 또 강남구 C 아파트 그래서 지금 서울이 주타겟 트신 것 같죠? 사례 물건도 봐보면 다 서울 강남 사례네요. 기타 차입금이 과다한 사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동구 물건도 올라오고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첫째 하나는 했죠? 가장 첫째는 큰 거 뭐예요? 걸리면 죽는다. 우리 계속 조사할 거야. 그건 뭐예요? 이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 분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부동산 거래를 죽이면 매매 금액이 가격이 좀 다운이 돼요. 그걸 좀 유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금액을 인상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보완 방안. 자, 이게 또 뭐 가장 큰 또 핵심 내용 것 같아요.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확대하고 있고요. 현행 개인사업자 중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 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하겠다.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안 해도 주택매매만 하면은 그냥 다 도입해버릴 거야.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의 법인주택담보대출이 LTV 규제 도입, 법인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어요. 예전에 이게 이제 보통 파범이 광주광역시라든지 일반 조그마한 중소도시 같은 데서 다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이 사시죠. 근데 이제 여기 봐보면 이게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아닌 경우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돈이 좀 되는 지역이죠. 이게 사람이 이목이 많이 끄는 지역이니까 법인 명의로 주택 임대 사업 해가지고 아파트를 여러 채를 사겠다. 10채 사고 20채 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대출 끼고 하는데 그런 LTV 규제해서 법인도 속된 말로 한 채나 사라. 이렇게 이제 규제를 가하겠다는 거죠.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 증서 담보대출 LTV 규제를 적용시키겠고요. 현행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하여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현재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 증서를 수취, 수익권 증서를 금융회사에 양도, 금융회사는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최대 LTV 80% 대출 실행을 해버렸는데 개선 방향으로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해 수익권 증서 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도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40%, 조정지역에는 60%까지. 하여튼 못하겠도록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법인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 결론은 이 법인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뭘 끼워가지고 이게 회피해 나간 거잖아요.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좀 핫한 지역, 돈 되는 지역 다 막아버리겠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해놓고도 또 구멍이 생기면 정부는 어떻게 문구를 또 해놨죠. 이렇게 해도 네가 해? 그럼 또 우리 찾아낼 거야. 앞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한 또 갭투자, 또 전세대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전세대출도 이게 전세대출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전세입자는 서민이라는 것, 서민이 아니거나 또는 중산층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주택 12억짜리, 막 20억짜리 이런 걸 전세를 하는데 그런 걸 전세대출을 왜 해주냐? 이거는 부자들이 다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 20억짜리
매매가로는 20억짜리 아파트다, 강남에. 전세가가 12억이다. 12억 본인 자금으로 다 이렇게 하라, 이거죠. 이렇게 그런 숫자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세대출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건물주가 많이 이렇게 불러도 12억으로는 너무 비싸서 돈을 마련을 못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10억만 하면 안 돼요? 9억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세가가 다운 되겠죠. 그것을 국가가 유도하는 것 같아요. 고가주택 9억을 초과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을 시켜버리겠다. 이 현행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하여 허구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선 방향으로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 증서를 제한시켜버리겠다. 하여튼 금액이 9억 이상으로 금액이 크면 제한시켜버리겠다. 9억하고 많이 연결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9억하고 많이 연결시켜졌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 방안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지정 검토 방식. 현재는 현황은 19년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가 열지고 전 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정량 지정 요건 모두 충족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국가인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투기가 지역 모든 아파트가 다 분양가 상한 적용 대상이야, 이놈들아. 이런 표현이죠. 이놈들아, 이렇게까지 말해서 좀 죄송하네요. 하여튼 이 사람들아, 다 해당된다니까. 근데 이게 결론은 물러선 내용이거든요. 이게 물러선 내용이 봐보면 서울 시내에서 데모하고 난리 났죠. 예, 데모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몇 억씩 손해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2억씩 3억씩. 원래 돈이 피보다 더 진하다고 그런가요? 원래 물보다 피가 진하고 피보다 어떻게 돈이 더 진한 것 같아요. 원래 돈이 있으면 금액이 커지면 사람이 서로 비정해지죠. 이게 적당하면은 그러지 않는데, 돈이 너무 크면은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돈 문제 가지고 싸우니까 이 돈에 대해서 금액이 커질수록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지정 검토 방안으로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 핀셋으로 지정하겠다. 이게 좀 많이 물러난 표현이에요. 검토지역은 시군구단이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이 높거나 파리대책 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죠. 이렇게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시장 상황에 따른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으로 우려를 해서 시장 안정효과를 달성해 핀셋 지정.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 이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하겠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이후에 시정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캐스트가 사전에 읽어봤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하겠다 이런 말이 왔는데, 신문상에는 내년 4월 정도 이전에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취지가 뭐겠어요? 우리 좌성향의 정부, 우리 좌성향의 정부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소득 1, 2, 3분위자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켜서 어떻게든지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 이거 희망을 심어줘야 되죠. 그 희망을 심어주는 것을 내년 총선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근데 할지 안 할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이번에도 물러선 거잖아요. 워낙 그 사람들이 반발을 심하게 하고 그 헌법 위반이다 무슨 그거 강행하면 헌법 소송도 진행시킬 것 같고 그럴 사람들이라서 소송을 하는 것은 간단하죠. 변호사한테 돈만 좀 주면 진행은 되는 거니까요. 돈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많이도 돈 안 걷습니다. 한 50만 원씩만 이렇게 100만 원씩만 아니면 한 30만 원씩만 걷어가지고 그러면 집단 소송 하는데 큰 문제는 안 들어요. 저도 이런 집단 소송 해봤는데 그냥 그 3심까지도 저 해봤습니다. 근데 크게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또 변호사분들이 그런 것을 또 유도해요. 내가 이길 자신 있으니까 소액만 해라. 아니면은 내가 이길 자신 있으니까
지금 뭐 변호사들도 경쟁에 뭐 이렇게 내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아예 이길 자신이 확실한 변호사들은 아예 뭐냐면 내가 승소한 다음에 승소금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 12%, 15% 주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런 변호사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네가 소송 의뢰인이 그 인지죄 붙이는 거 소송 접수할 수 있는 비용 그 비용만 주라. 그다음 내가 소송은 대행해주고 승소하면 그때 나눠 먹자. 공격적으로 하죠 변호사들도. 그러면 봐봐요 공무원들도 얼마나 시달릴 겁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보안사업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 선정부터 적용하되 재건축 재개발 지어축 특정 일정 조건 시 유예기간 하도록 하고 재건축 재개발 시행령정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시행 후 6개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권 제외하기로 하고 뭐 이런 거 크게 뭐 아닌 것 같아요. 고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시에도 고분양가 관리 적용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권 신청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하여도 주택도시보주공사에서 리스크 관리에서 시행하고 고분양가 관리에 적용받게 된다. 향후 계획에는 주택법 시행 차질 없이 절차 시행하여 10월중 시행하고요. 주택법 개정 국내 여기가 지금 이게 말인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게 지금 이번에 물러선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강행하려다가 워낙 전문가분들이 가격만 올려놓을 거다. 그래서 해봤자 효과도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시민들은 데모하지, 소송 들어올 것 같지, 담당 공무원 실무자들은 다칠 것 같지. 그래서 결국은 모양새는 우리 할 거야. 근데 정부에서는 그 50들은 뭐라 그럴까요? 50들은 하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부동산 가격을 누르고 해줄 거라는 것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된다라고 계속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주택 가격은 하락했어요. 광주광역시도 전체적인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주택, 그다음에 아주 허름한 주택, 20년, 30년 차 된 주택,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까지 싹 깡그리 합하면 주택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평균 가격은. 근데 우리가 살만한 주택은 어떻게죠? 5년 이내에 C아파트, 5년 이내에 C아파트만 따져보면 그리고 또 세대수가 한 1000세대 이상 되고 위치가 좋고 그런 아파트는 가격이 막 더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치겠죠. 이게 부동산이 이런 좀 동산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라서 모든 가격을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지역 따라 틀리고 상품마다 딱 틀리고 지금 해서 이거 Q&A 질문에 대한 것이 지금 답변으로 지금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Q&A 질문입니다. 뭐 본인들은 도움이 되었다고 막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주택 공급도 위축 우려가 되지 않은 거 이미 뭐 위축 우려는 왕창 있는 거죠. 근데 또 별로 뭐 없다고 이렇게 써놨을 거고 3개 신도시에 수도권 30만 원 공급할 거라고 뭐 써놨을 거고 이런 3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후에나 공급돼서 아무런 의미 없는 거고 정권이 한 2번이나 바뀌어도 그때나 공급될 거예요. 전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뭐 계속 상승해서 우려가 있는 건데 뭐 이제 정부는 또 뭐 좋은 말로 써놓겠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한다고는 했으니까 그래서 뭐 동단위도 핀셋 규제 방식에서 이제 너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정말 괜찮고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는 너무 오를 거니까 그 아파트만 탁 찍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또 로또를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허그를 통해서도 사실은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허그를 통해서 하는 것만 해도 통상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한 상태에서 벌써 한 10억 차이가 나요. 거의 7, 8억에서 10억 차이 그냥 그것도 롯데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더 가격이 더
금액이 더 큰 로또를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엄포만 하다가 이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엄포만 놓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위야무야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하긴 이게 정부는 한다고는 했으니까 하긴 해야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강남에 한 두세 군데만 샘플로 자기네들이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바보 병신 되니까 그렇게 어떤 아파트, 특정한 아파트 샘플로 좀 두서너 개나 뭐 서너 개, 대여섯 개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하더라도 그 숫자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정부가 무릎을 꿇은 형상이잖아요. 무릎 꿇은 형상인데 그 문구에 너네들 조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거 하면서 으르렁거린 표현만 썼지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완전 잠정 유보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조금 이제 또 몇 개월 후에 또 발표가 뭐 나오겠죠. 또 그때 보시면 그때 뭐 또 요약을 해서 봐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크게 세 가지네, 세 가지. 하나는 우리 상시적으로 조사해서 너네들 두드러 팰 거야. 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대출을 왕창 더 규제시키고 법인 신탁 이런 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유보했다가 내년 하여튼 선거 전에는 할 것이다. 우리 투표 많이 줘라. 이게 뭐 핵심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